당신, 지금 저한테 돈으로 사랑을 사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의 차갑고 오만한 눈빛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랑이요? 재밌는 단어를 쓰시네요. 저는 그저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앞에 놓인 수표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5천만 원.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다. 나와 6개월만 연애를 해주세요. 매주 토요일 저녁 필요할 때 몇 번의 공식 석상, 그게 전부입니다. 이 남자 강우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프리미엄 호텔 체인 에덴호텔의 사장이자 강진그룹 회장의 외동아들. 32살의 그는 완벽한 스펙과 재산, 그리고 얼굴까지 가졌지만 정작 사랑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나 한소연. 29살.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밑바닥 인생. 호텔 바에서 일하는 여자. 이 터무니없는 제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건 정확히 17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 저 여자 봤어? 미쳤다. 진짜 배우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지? 출근길 지하철에서 늘 듣는 소리들이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내게 해준 말이 기억난다. 소연아, 너는 꼭 예쁘게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약속.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엄마가 떠난 뒤에 아빠는 술에 빠졌고 나는 빚더미 속에서 어른이 됐다. 아빠의 빚보증, 도박빚, 술감. 21살에 집을 나올 때까지 나는 아빠의 ATM 기계였다. 그리고 2년 전 아빠는 쪽방촌에서 홀로 죽었다. 장례식장에 문상객은 없었다. 나 혼자 국화꽃 앞에 앉아 울었다. 미웠지만 그래도 아빠였으니까. 소연씨, 홀 테이블 17번 좀 봐주세요. 에덴호텔 1층 루비바. 내가 일하는 곳이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값비싼 양주들이 즐비한 바 카운터. 여기서 일한 지 1년 반쯤 됐다. 시급은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팁이 좋았다. 내 얼굴 덕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일했다. 살아야 했으니까. 실례합니다. 주문하신 돈페리뇽 로제입니다. 테이블에 다가가 샴페인을 내려놓는 순간 한 남자의 시선과 마주쳤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이는 눈.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맞춤 제작한 듯한 네이비 수트.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저 여자 누구야? 테이블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말들은 매일 들었으니까. 그날 밤 마감 정리를 하는데 매니저가 다가왔다. 소연 씨, 손님 한 분이 찾으세요. 저요? 누구신데요? 모르겠어요. VIP 라운지에서 대기 중이라는데 꼭 소연 씨를 보자고 하시네요. 이상했다. VIP 라운지는 호텔 투숙객 중에서도 최상위 고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다. 나는 유니폼을 다시 매만지고 라운지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가 있었다. 아까 그 남자. 돈페리뇽을 주문했던 그 사람. 앉으시죠. 명령하듯 짧은 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한소연 씨, 맞죠? 네, 어떻게? 명찰을 받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내밀었다. 강우진. 에덴호텔 대표이사.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장이라고? 이 사람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 제안이요? 저와 6개월간 계약 연애를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사정상 연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진짜 연애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몇 번 동행해주고 필요할 때 연인처럼 행동해주시면 됩니다. 왜 하필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외모면 충분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 결혼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짜 약혼녀를 구하기엔 리스크가 크고요. 6개월만 버티면 됩니다. 거절하면요?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제안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가 수표를 내밀었다. 5천만 원. 계약금입니다. 6개월 후 같은 금액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700만 원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나는 숨이 막혔다. 1억. 내 인생에서 상상도 못한 돈이었다. 아빠의 빚을 갚고도 남을 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돈.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이명함으로 연락 주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고로 이건 순수한 비즈니스 거래입니다. 당신을 존중하며 대할 것이고 사적인 선은 절대 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억. 그 돈이면 지옥 같은 월세 쪽방에서 나올 수 있다. 매일 밤 들려오는 옆집 부부 싸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도시락만 찾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돈으로 사고 파는 관계라니. 소연아,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선배 지은 언니가 물었다. 나는 고민 끝에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미쳤다. 강우진 사장이 직접 그런 제안을? 근데 말이야. 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1억이면. 솔직히 나였어도 고민됐을 것 같아. 너 빚 때문에 힘들잖아. 그리고 강우진 사장은 스캔들도 없고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어. 어떻게 보면 깨끗한 사람일지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이런 기회는 2번 안 와. 나는 3일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결정하셨습니까? 강우진은 똑같은 VIP 라운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물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나는 수표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계약서는 내일 법무팀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소연 씨는 내일부터 이 호텔 바 근무를 그만두고 에덴 호텔 VIP 라운지 전속 매니저로 발령받을 겁니다. 네, 당신이 바에서 일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제 연인이 될 사람인데 격에 맞는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물론 급여도 오르고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비즈니스입니다. 소연 씨 감정은 배제하세요. 그의 차갑고 건조한 말투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나는 강우진이라는 남자와 계약 연애를 시작했다. 첫 번째 데이트는 주말 저녁이었다.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입니다. 강진그룹 본관에서 가족 만찬이 있습니다. 강우진은 내게 명품 부티크에서 준비한 드레스를 건넸다. 샤넬 드레스였다. 가격표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 이런 건 너무... 당신은 오늘부터 강우진의 연인입니다. 격에 맞게 입으세요. 나는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다. 강진그룹 본관은 압도적이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끝없이 펼쳐진 정원. 나는 긴장한 채 우진의 팔을 잡았다. 긴장 푸세요. 자연스럽게. 쉽게 말하시네요. 대연회장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어머, 저 여자가 우진이 여자친구래. 세상에. 얼굴이 정말. 어디 집 딸이래? 수근거림이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할아버지 소개합니다. 제 여자친구 한소연입니다. 강진그룹 회장 강태준. 70을 넘긴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노인이었다. 허허, 그래 우진이가 드디어 여자를 데려왔구나. 얼굴이 참 곱구먼. 어디 집안 따님인가? 순간 숨이 막혔다. 거짓말을 준비하지 않았다. 저는 평범한 집안입니다. 평범하다니.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할아버지, 우진이 끼어들었다. 소연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이니 즐거운 이야기만 하시죠.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흘러봤다. 마치 엑스레이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좋아, 그럼 오늘은 이만하지만 우진아,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만찬 내내 나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 날카로운 질문들.
강우진의 사촌들은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했다. 오빠 여자친구 뭐 하시는 분이에요? 호텔에서 일합니다. 아, 호텔이요? 어느 부서세요? VIP 라운지 매니저입니다. 그렇군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참았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차에 탔다. 우진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잘 대처하셨네요. 당신네 가족들은 왜 저렇게 냉혹한 겁니까? 재벌가는 원래 그렇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잡아먹히죠. 당신도요? 우진은 나를 쳐다봤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봤다. 피로, 외로움. 저도 그렇게 길러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데이트는 계속됐다. 매주 토요일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가끔 있는 비즈니스 파티 동행. 우진의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 처음엔 어색했다. 우진은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이었다. 웃지도 않고 농담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말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챘다. 커피 드세요. 설탕 2스푼, 우유 조금 소연 씨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탔습니다. 어떻게 제가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보고 기억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다. 내가 추위를 타는 걸 알고 차에 항상 담요를 준비해 두거나 내가 구두를 불편해하는 걸 보고 편한 신발을 사주거나. 이건 왜 사주시는 겁니까? 계약에 없던 건데요. 당신이 불편해하는 게 보기 싫어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전히 건조한 말투였지만 나는 그 안에서 뭔가를 느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배려.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사건이 터졌다. 아빠의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냈다. 호텔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2명의 남자. 한소연 씨 맞죠? 아버지 빚 1,500만 원 갚으셔야죠. 그건 제가 갚을 의무가 없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상속 포기 안 하셨잖아요? 빚도 상속입니다. 나는 멍했다. 상속 포기를 할 돈도 시간도 없었다. 그냥 도망치기 바빴다. 일주일 안에 갚으세요. 안 그러면. 그 순간 누군가 내 앞을 막아섰다. 이 여자한테 무슨 일입니까? 강우진이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2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군데? 이 사람 보호자입니다. 빚이 얼마죠? 1,500. 내일까지 제 비서가 연락할 겁니다. 사채이자는 법적으로 계산해서 원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여자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경고는 한 번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2 남자는 얼굴이 굳더니 물러났다. 괜찮습니까? 왜 그러신 겁니까? 계약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도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쥔 채. 들어가세요.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차창 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계약에 없는 일인데 왜 도와주신 겁니까?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됐잖아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우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무서워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당황한 목소리에 나는 웃음이 났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완벽하고 차갑던 강우진이 당황하다니. 그냥 이대로 있어주세요. 그날 밤 뭔가 변했다. 우리 사이에. 3개월째 되던 날 우진이 제안했다. 주말에 바다 갈까요? 바다요? 무슨 스케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가고 싶어서요. 처음이었다. 그가 계약과 무관한 제안을 한 건. 좋아요. 우리는 강릉으로 갔다. 11월의 바다는 쌀쌀했지만 아름다웠다. 우진은 처음으로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왔다. 어울리세요. 정장보다 훨씬. 그래요? 편하긴 한데 익숙하지 않네요. 우리는 백사장을 걸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오후였다. 소연 씨, 네? 저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제 부모님은 정략 결혼이었어요. 서로 사랑한 적 없습니다. 집에서 대화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사랑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하신 거군요. 네, 하지만 그가 나를 봤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혼란을 봤다. 요즘 이상합니다. 당신 생각이 자꾸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고, 밤에는 오늘 당신을 봤는지 안 봤는지가 중요해졌어요. 이게 뭔가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게 사랑 아닐까요? 사랑이라고요? 내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힘들어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고, 그런 감정이요. 우진은 파도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을까요? 왜 자격이 없어요? 저는 당신을 돈으로 샀잖아요. 계약으로 묶었고,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나는 용기를 냈다. 제 선택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우진이 나를 봤다. 그의 눈에 뭔가 촉촉한 것이 맺혔다. 소연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날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됐다.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진그룹 회장 강태준이 나를 따로 불렀다. 한소연 씨. 안개. 회장실은 위압적이었다. 거대한 책상 벽을 가득 채운 미술품들. 우진이가 자네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군. 내 손자가 처음으로 사람다운 표정을 짓는 걸 봤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자네는 우진이한테 맞지 않아. 집안도, 학벌도, 경력도 우진이는 강진그룹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그 옆자리에는 그에 걸맞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가슴이 얼어붙었다. 우진 씨는 제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행복이 뭔가? 그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자네가 정말 우진이를 생각한다면 떠나주게. 지금 당장. 회장은 수표를 내밀었다. 우와. 이건 위로금이야 받고 우진이 앞에서 사라져. 거절하면 자네 과거를 파헤칠 수밖에 없네. 아버지의 빚, 전과 기록, 모든 것. 그게 언론에 나가면 우진이는 어떻게 되겠나. 스캔들에 휩싸이겠지. 강진그룹 주가도 떨어지고. 그건 협박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자네 같은 사람과 우진이가 함께하면 결국 둘 다 불행해져. 내가 보장하지. 나는 수표를 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절합니다. 저는 우진 씨를 돈으로 판 적 없습니다. 그럼 후회하게 될 걸세. 그날 밤 우진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다. 할아버지, 저 강우진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우진 씨, 괜찮아요. 제가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건 제 몫입니다. 처음 보는 단호한 표정이었다. 우진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2시간 후 우진이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소연 씨가 아니면 안 된다고, 소연 씨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요? 할아버지께서 조건을 내셨어요. 무슨 조건이요? 1년 안에 제가 에덴 호텔 매출을 30% 올리면 인정해 주시겠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요? 저는 강진그룹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상속권도 포기하고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건 너무 무리한 조건이잖아요. 1년에 30%라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안 돼요. 당신 인생을 걸 수는 없어요. 이미 걸었습니다. 우진이 내 손을 잡았다. 소연 씨, 저는 평생 제가 원하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눈물이 났다. 바보 같으니. 바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날부터 우진은 미친 듯이 일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날들이 계속됐다.
나는 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다. VIP 고객 유치 프로그램 기획안입니다. 검토해주세요. 멤버십 혜택 개편안도 같이 보시죠. 우리는 팀이 됐다. 연인이자 동료로서. 하지만 우진의 몸이 걱정됐다. 점점 야위어갔고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우진 씨, 오늘은 좀 쉬어요. 몸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그때 우진이 비틀거렸다. 나는 황급히 그를 붙잡았다. 우진 씨, 죄송해요. 좀 어지럽네요. 결국 우진은 병원에 실려갔다. 과로였다. 환자분 이렇게 계속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최소 일주일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우진은 다음날 바로 퇴원했다. 시간이 없어요. 소연 씨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남은 시간은 6개월 뿐이에요. 그래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당신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아프게 사는 게 낫습니다. 나는 그를 꽉 안았다.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10개월이 지났다. 기적처럼 에덴 호텔 매출은 25% 상승했다. 하지만 목표는 30%였다. 남은 시간은 2달. 그때 경쟁사인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VIP 고객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번 분기 매출이 2% 하락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우진은 처음으로 무너졌다. 못하겠어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부족이었나 봐요. 우진 씨, 미안해요. 소연 씨 당신한테 약속했는데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를 안았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면 돼요. 강진그룹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지만 당신한테 해줄 게 없잖아요. 당신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우진이 울었다. 32살의 남자가, 평생 울지 않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사랑해요. 소연 씨 진심으로. 저도 사랑해요. 그런데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다. 강진그룹 회장 강태준이 직접 우진을 불렀다. 우진아, 네, 할아버지. 정말 잘했다. 25%나 올렸어. 하지만 30%는 30%는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어. 우진이 굳었다. 그게 무슨. 나는 우진이 네가 포기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그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 하지만 너는 끝까지 버텼어. 그것도 거의 목표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그럼. 인정하지 한소연이라는 여자. 너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 같구나. 너를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들었으니 우진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 결혼해라. 내가 허락하마. 우진은 달려와 나를 안았다. 소연 씨.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요. 정말요? 네.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나는 울면서 웃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하지만 우진 씨,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인데요. 저는 학벌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고 당신은 저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행복이 뭔지, 살아있다는 게 뭔지. 그게 세상 어떤 학벌보다 값진 겁니다. 우진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한소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반지는 너무 눈부셨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눈부신 건 우진의 눈빛이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네, 결혼할게요. 1년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바닷가에서.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했다. 지은 언니가 울면서 축하해줬다. 소연아 정말 잘됐다. 너 행복해 보여.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용기를 줘서 계약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걱정했어. 근데 강우진 사장님 진짜 변했다. 예전엔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면 사람이 변하나 봐요. 우진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소연 씨, 아니 이제 부인 행복하세요? 당연하죠. 당신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행복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입맞춤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강태준 회장도 참석했다. 그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우진이를 많이 변화시켰네. 이제 저 아이는 진짜 사람다워 보여 고맙네.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는 자네가 스스로 만든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진이 곁을 지켰잖아.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우진과 나는 호텔 옥상에 올라갔다. 에덴 호텔 옥상. 처음 만난 그곳. 기억나요? 여기서 처음 계약 얘기했을 때 당연히 기억하죠. 당신이 수표를 내밀었을 때 정말 황당했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빠질 줄은. 언제부터였어요? 저한테 마음이 생긴 게 우진이 생각하듯 하늘을 봤다. 빚쟁이들한테 당신이 위협받았을 때요. 그때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당신이 다칠까봐 무서웠고. 그때 알았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고. 저는 바다에 갔을 때요. 당신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완벽한 척하지 않는 당신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소연 씨, 왜요? 계약 기간 6개월 지났는데 연장할 생각 없으세요? 어떤 계약이요? 평생 계약이요. 매일 사랑하고 매일 함께하는. 나는 웃었다. 좋아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게요. 우진이 나를 안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우리는 키스했다. 그로부터 3년 후, 나는 에덴 호텔 VIP 서비스 이사가 됐다. 우진의 도움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승진했다. 우진은 강진그룹 부회장이 됐다. 할아버지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맡겼다.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생겼다. 이름은 강하연. 아빠. 2살배기 하연이가 우진에게 달려갔다. 우진은 딸을 안아 올리며 활짝 웃었다. 우리 공주, 오늘 엄마랑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그래? 아빠한테 보여줄래? 하연이가 그린 그림은 삐뚤빼뚤했지만 행복이 묻어났다. 3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 우리 가족. 소연 씨, 행복해요? 우진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당신 덕분에 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어요. 저도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차갑고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하연이가 중간에서 낄낄거렸다. 처음엔 계약이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였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이 됐다. 가끔 생각한다. 그때 그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다. 우진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으니까. 우진 씨, 왜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함께 그 풍경을 바라봤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완성된 이야기. 유리 구두를 신은 밤은 끝났고 이제는 진짜 행복한 날들이 시작됐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랑이 찾아온다. 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된 만남이 평생의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한소연과 강우진. 너무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줬다. 소연은 우진에게 사랑을 가르쳐줬고 우진은 소연에게 안정을 줬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시련도 많았고 좌절도 있었다. 하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그들은 증명했다. 당신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랑을 만날지 모른다. 그때 용기를 내길. 사랑은 때로 계약서처럼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 가슴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